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오늘 눈이 내려서 처음에 제작 측에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도시답사의 기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는 게 마지막 보는 거다. 그래서 날씨에 관계없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여행하고 답사 임장의 차이인 건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사람은 살거든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답사고 임장이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만 다니는 건 아닌 거죠.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눈 내리는 날에 지금 답사와 녹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실 주공 아파트부터 성남 원도심이라고 하죠, 광주 대단지 지역까지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제 뒤로 잠실 주공 5단지의 급수탑이 보일 겁니다.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잠실 주공 아파트는 지금은 철거된 1에서 4단지까지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고, 이 5단지는 옆을 찍어보시면은 고층 아파트였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1단지하고 4단지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5단지의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참 나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보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참 높게 잘 지었다 싶었었는데, 그게 8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50년을 재건축이 안 되고 버티고 있네요. 방금 전에 담당 PD님하고 잠실역에 내려서 이 급수탑이 있고 여기 새마을회관이 있는 곳까지 걸어왔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넓었냐고. 넓습니다.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이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는 정말 대단히 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때는 참 문제도 많았는데, 이번 서울시장으로 바뀐 뒤에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월에 총선이 있죠.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서 이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재건축에 물꼬를 트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급수탑이 보이는 대로 일부러 PD님을 모셨는데, 급수탑은 지금 한국 시민들에게는 저게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모르실 수 있지만, 그거는 아파트에 쓸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곳인 거죠.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전기사정, 물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주공아파트 형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쉽게 볼 수 있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게, 한국에 3대 고급 아파트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만든 이촌 한강맨션하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금은 철거된 반포주공. 그 가운데 이촌 한강맨션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있었어요. 지방 사람들이 열차 타고 강북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높은 빌딩을 지어라 라고. 근데 그때 그럴 돈과 여유가 없어서 각하의 명은 내렸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건설업체 직원들이 급수탑만 높게 짓고 색깔을 예쁘게 칠해가지고 임팩트를 주는 걸로 퉁쳤다라고. 지금도 여러분이 서울 강북 쪽에 한강 고수부지 가시면은 그 급수탑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잠실 5단지 급수탑은 그런 스토리가 없긴 한데, 이제는 사라져가는, 이제 요즘에 새로 짓는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 저거는 예전 2단지였죠.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에는 이런 급수탑이 없을 겁니다. 사라져가는 현대 초기의 유물로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라는 게 일본의 뉴타운들, 타마 뉴타운 같은 뉴타운을 모델로 삼았는데, 일본에는 지금도 그런 지금 여지 5단지나 예전 사라진 1에서 4단지 형태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급수탑을 여전히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도시답사의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그래서 급수탑과 새마을회관,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을 새긴 새마을회관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잠실 주공아파트 1에서 5단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잠실 1에서 5단지까지 여러 계층, 여러 계급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하고는 달리 부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로 들어왔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1단지에 전세를 살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부녀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마을회관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거돼서 재건축이 끝난 시형아파트 등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마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에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농촌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흔적 같은 이런 새마을회관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이 잠실 5단지가 유일하지 않을까. 원래 같았으면 진작에 사라졌을 시설인데, 이 5단지가 워낙 대단히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어려워서 이렇게
마지막이나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단지는 지금 급수탑과 새마을회관 말고 특별한 시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현재 5단지 없습니다만 저 어릴 때는 수영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 그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보이는 게 새마을회관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아마 강남 3구에서 이런 시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급수탑이 보이고요. 제 오른손 쪽에 있는 게 예전 수영장으로 들어가던 입구 건물입니다. 수영장 가면 탈의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었던 거죠. 이 건물이 수영장 건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파란색이죠. 수영장이 들어가는 입구 건물이어서 이렇게 파란색을 칠해 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막혀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구 건물로 들어오면 이리로 나오게 되죠. 수영장 풀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여기 바라보면 나름 예쁜 장식들이 되어 있고 그 너머는 급수탑이 보이고, 이거 자체가 고급 아파트 단지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수영장이 왜 있었냐? 70년대 고급 아파트를 만들 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나의 운동시설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아파트 단지 가면 테니스 코트가 있잖아요. 정구장이라 불렀던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의도 시범이나 이런 잠실주공 5단지는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풀장을 같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수준이 그때 그런 풀장을 유지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익사사고가 났다거나 또는 물을 갈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몇 번 쓰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죠. 일부러 지금 각 구도를 맞춘 거예요. 아까 저 수영장과 급수탑, 이 마을회관과 저 건물 딱딱하게 맞아요. 저는 이 풀장이 폐쇄되는 상황을 모르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익사사고가 나서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를 설계했을 때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많을 줄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풀장은 관리도 어려우니까 바꾸자라고 됐던 거죠. 그리고 현재 테니스 코트는 이 5단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뭐 자모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잠시 주공 5단지 오시게 되면 임장으로든 답사로든 참 강남 3구의 반세기 전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공간인데, 포인트가 여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영장과 급수탑과 그 너머 새마을회관 그리고 정구장들, 이 정도를 보시고 하시면은 답사로 오시면 훌륭한 답사인 거고, 임장으로 오시더라도 나름 이제 문화적인 향기도 맡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옮겨 가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재건축 심사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4월 선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끝난 뒤에 봅시다. 이 방송이 나가는 건 아마도 4월 전일 거고, 제가 선거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지난 선거 때 있었던 공약과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새 책이 있죠. 한국 도시의 미래. 거기서도 그런 공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책의 내용도 참고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석촌호수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실도라는 섬이었어요. 그 섬의 끝이 석촌호수 한강 지류였던 거고, 그 지류까지 걸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 속에 사라진 섬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추억 대상은 저 담벼락입니다. 그 70년 5년에 만들었을 때 담벼락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유명한 삼전도비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하고 나서 항복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청태조 공덕비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인데 일명 삼전도비라고 하죠. 그거는 왜냐면은 여기가 예전 삼전동이었거든요. 제 양쪽으로 보이는 게 석촌호수인데 이게 예전에 한강 본류였죠. 이게 한강 본류고 지금 한강은 지류였습니다. 그 지류의 이름을 신천 또는 세내라고 하죠. 새로 생긴 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신천동이 있고 신천역이 있는 거죠. 잠실 세내역.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석은 강북에서 잠실도 부리도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강을 건너와서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청에서 보낸 사신, 대청 제국에서 보낸 사신들이 다 청나라 사람, 몽골 사람들이라 조선 쪽 사람들하고 뭐 한문을 가지고 필당 같은 거 안 하고 이 비석 자리나만 보고 갔다고 해요. 일종의 복종의 상징이라. 예전에 전 그 만주어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은 한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문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지금 눈이 내려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만주어랑 몽골어가 있어요. 그쪽이 본문입니다. 이쪽은 말하자면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언어가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주어로 봤을 때에는 만주 문자를 누르아치가 만든 다음에 초기에 쓰여진 문서다 보니까 언어학적 가치도 큽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내용은 조선 사람들이 홍타이지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우리 왕이 어리석어서 큰 나라를 못 알아보고 함부로 하다가 혼냄을 당했다. 그런데 홍타이지께서 인자하셔서 우리 왕을 죽이지 않고 나라도 보존해주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해줬으니 이 감사한 마음을 못 이겨서 비석을 만든다 하라고 쓰라고 그대로 보내줘 왔어요. 저 중국에서부터. 요거대로 안 쓰면 죽는다라고. 처음에 비석을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관이 오더니 저 청에서 너무 작다고 폐기하고 새로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비석을 꽂는 거죠. 이 비석은 잠실 개발이 되고 한강 본류 물막이 공사가 되면서 여러 군데를 전전해요. 한동안은 마을 한복판에 있다가 낙서를 당하기도 하고, 낙서는 지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낙서했던 사람이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질렀다고 하는 설이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저 보시면 오른쪽부터 읽죠.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요게 한문 문장. 살짝 돌아가 볼까요? 여기는 두 개의 글이 있습니다. 왼쪽이 만주어고 오른쪽이 몽골어예요. 이 만주어 몽골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씁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시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문자가 여기까지 와서 원래는 가로로 쓰다가 새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면 여기저기 손상이 많이 가 있어요. 구한말 때 나라의 수치라고 땅에 묻었다가 이 동네 식민지가 되고 나서 도로 파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방 뒤에 또 묻었다가 다시 건져내고, 그랬다가 누가 낙서도 하고 지우고.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비각이 없었고, 할아버지 한 분이 봉사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계셨는데 누가 낙서할까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있기도 하네요. 워낙에 이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제 양손을 기준으로 왼쪽에 지금의 한강이고 예전에 한강 지류 세내, 오른쪽이 석촌호수 한강의 본류가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일대는. 저 끝에 보이는 게 성남의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벌판 한복판에 이 비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관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경관은 뭘로 이어지냐면은 다음 회에 말씀드릴 성남 광주대단지 얘기하고도 이어집니다. 성남 광주대단지, 그러니까 성남 구도심을 만든 다음에 그때는 잠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거기 계신 분들이 서울 강북으로 일하러 가려면 천원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강북으로 갔어야 됐어요. 광진교를 건너서.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 미안해서 좀 더 편리한 서울로의 접근로를 만들고 그 배후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게 잠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삼전도비와 남한산성, 현대한국은 성남 광주대단지와 잠실 주공단지라는 식으로 언제나 잠실과 성남은 한 쌍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면 여기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이었죠. 경기도 광주군이었던 거를 서울로 1963년에 편입시킨 다음에 개발한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마침 이 지역이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편입된 직후에 만들어진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실물을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야외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1967년 대서울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발표예요. 이거 대서울 20년 도시계획 최신 서울특별시 전도입니다. 뭐 각종 도로망들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개발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요 한강 본류의 아래에 있는, 배 타고 건너오면 있는 삼전동이에요. 비석은 이쯤에 있었던 거죠. 여기가 강변 광진구고요. 뚝섬 유원지가 보이죠. 경마장도 보이고, 뚝섬 경마장. 이게 지금 서울숲이 됐죠. 뚝섬 유원지 백사장이 예뻤다고 하죠. 건너오면 이렇게 도선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여기가 신천동. 이게 새로 만든 강이라, 새로 생긴 강이라 그래서 신천. 그러니까 잠실 세내역이죠, 이쯤이. 잠실동. 이게 잠실역이고, 부리도, 여기가 아시아선수촌 아시아공원이에요. 여기 무동도가 봉은사 있는 쪽. 삼성동 봉은사 보이고요.
배를 다시 건너오면 있는 게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여기가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는 데죠. 그리고 쭉 보면 탄천이 보이고 수서동, 유현동, 자곡동, 세곡동, 여기가 수성거죠. 이 경관이 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한강개발이란 건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키워서 한강의 흐름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만든 게 석촌호수인 거죠. 서호, 동호. 그래서 비석은 여기 이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담이지만 여기 보면은 성수동이 보이고 도선장이 있는데 여기가 청담동 쪽입니다. 청담동 보이고요. 이렇게 배 타고 와서 봉은사까지 놀러 갔다 그래요. 공동묘지 보이고. 한가했던 시절의 영동입니다. 강남이죠. 여기 영동 개발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촌호수에 왔으니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죠. 카페골목. 석촌도 카페골목이 핫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석촌호수 가운데 서호입니다. 저 너머에 있던 게 예전 제가 살던 잠실 주공 4단지였죠. 거기에 제 기억에 맞다면 송전국민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 롯데월드 시설이 없었고요. 롯데도 없었고 저기는 한영쇼핑이라는 5층짜리 조그만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여기 얼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얼었던 위를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송전국민학교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서 뱅글뱅글 도는 그때 열심히 뛰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릴 때 나왔을 때 요즘에 겨울이 돼서 얼면 순두부찌개를 파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때 유명한 포장마차 골목이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올림픽 때 이제 단속했습니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를 일로 모았었죠. 그래서 그때 순두부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 너머에 전통 음악을 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서 그때가 84년인가 5년인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영하 17도의 강추위 속에서 풍물하는 거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을 떠났고 그 뒤에 한영쇼핑이 철거되고 롯데가 들어오더니 저렇게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 호수는 지금도 롯데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또는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 서울시 또는 국가 소유입니다. 롯데가 임대하고 있는 건데 다들 보면 이렇게 롯데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대 기한이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롯데 측에서 시민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차원에서 러버덕도 띄우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석촌호수 남쪽의 카페 골목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강남인 거죠. 광진에서 신천 건너서 잠실도로 왔고 잠실도에서 다시 한번 천을 건너서 예전 송파나루 있던 곳까지 왔었습니다. 이 석촌호수 남쪽 송파마을은 예전부터 큰 마을이었는데 근데 송파 산대놀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마을이 초토화됩니다. 그때 산대놀이도 끊겼다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남쪽에 언덕바지로 이사를 해서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다. 가을 가짜에다가 즐거운 락을 써가지고 가락동이라는 이름이 생기죠. 그리고 송파 사람들이 가락에 갔으니까 여기는 크게 송파라 그래서 송파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가락동, 송파 사람들이 옮겨간 가락동 근처에 만들어진 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패밀리 아파트, 헬리오시티 등이죠. 그래서 우선 카페 거리를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송파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송파 근린공원에 가면 1925년 을충년 대홍수대의 흔적을 전하는 그 참상을 전하는 비석이 2개가 있어서 그 비석을 좀 보고 거기서 다시 내려가서 송파 사람들이 피난 갔던 가락동으로 가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석촌역 동남쪽에 있는 송파 근린공원에 와 있습니다. 여긴 제가 답사 책에서 많이 소개를 했던 곳인데 이 비석 말고 저 앞에 가면은 100년 전이죠. 이제 99년 전이네요. 1925년에 일어났던 을충년 대홍수에 관련된 비석이 2개가 있어서 장종 답사팀을 안내하곤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2개의 비석입니다. 이 설명들은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2개인데 왼쪽 거는 을충년 대홍수 기념비라고 25년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그래서 보면은 물 높이가 14.5m까지 올라갔고 집이 273호가 유실되었다. 높이에 비하면 피해가 적죠. 여기가 농촌이었다 보니까 그냥 농가들만 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대홍수 오른쪽에 깨져 있는 거는 6.25 때 총알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또 저 옆에 있는 비석은 암행어사 이건창 불망비라는 건데
저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을충령 홍수 때 사라졌어요. 1883년 송파 장터 입구에 세워졌다가 을충령 홍수 때 사라졌다가 79년에 재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하고 나란히 있는 겁니다. 원래는 관리는 없는데 1925년 홍수 때 이 지역에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비석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올라가 보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대정, 그러니까 다이쇼죠. 일본 연호라서 쪼아놨는데 읽힙니다. 큰 대자에다 바를 정자. 대정 15년 6월 건립. 그러니까 15년은 26년입니다. 25년 홍수를 이듬해에 비석을 세운 겁니다. 중대면,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대초등학교가 있는 게 경기도 광주군 시절에 농촌마을 이름이 중대여서 그래요. 그런 것이고, 일로 오면 증수, 물이 불어난 게 48척이고 유실된 게 273호다. 집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총알을 많이 맞았죠. 뭐 글씨가 많이 적혀 있는데 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깨져서. 그리고 요 오른쪽은 광서 9년에 중대면에 세웠다는 거죠. 이게 송파장터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중대면 립 세웠음. 여기도 보면 총탄 자국이 좀 보이죠. 역시 6.25 때 이쪽이 격전지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불망비는 정말 이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와 관계없이 많은 경우는 오면 세워줍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대부분은 돌로 만드는데 더 아부하고 싶을 때에는 철로 만들죠. 우리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한 철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많이 가져가져요. 일본 제국 내에 있는 철들이 다 그때 공출되는데 일본에서는 절에 있는 종들이 다 그때 날아갔고, 지붕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이런 철비 등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마 수도권 분들은 영종도, 인천공항 가시면은 영종도에 철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비석은 다시 강조하자면 이분의 행적보다는 을충령 홍수 때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언하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송파 장터 있던 데서 좀 걸어왔는데 상당히 안쪽에 지금 세운 걸 알 수 있죠. 여기 원래 있지는 아니지만 송파 사람들이 25년 때 홍수를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패밀리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밀리 아파트 단지로 왔습니다. 88 올림픽 관련으로 3개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죠. 선수촌, 기자촌,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고위급 임원용 숙소였죠. 다들 88년 올림픽 때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 뒤로 일반 분양이 돼서 이렇게 쓰이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신속 기획 관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패밀리 아파트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올림픽 관련으로 지었다 보니까 호돌이 타운하고 호순이 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호돌이 타운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보시면 80년대 아파트 단지답죠. 이런저런 정원의 시설물도 그렇고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이 적죠. 저기도 급스탑 보이네요. 급스탑이 지금은 급스탑이 아니라 전파탑으로 쓰이고 있죠. 지금 PD님께서 여유롭게 찍고 계신데 여기는 크게 잡음 없이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찍습니다. 오늘 시간 처음에 찍었던 잠실의 주공 5단지는 좀 상황이 달라서 다소 조심스럽게 찍었죠.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네요. 말씀도 좀 잘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신속통합 정비계획 안내문 너머로 급스탑이 보이니 상징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호돌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호돌이 마크가 있죠. 호돌이 마크는 한국이 만들어낸 상징물 중에는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말을 일컬어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위례로 가는데 지금 위례 신사선에 노선을 두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패밀리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통과시키지 말고 딴 데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신선이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파구 북쪽 끝 잠실에서 시작한 저희의 답사 임장은 송파의 거의 남쪽 끝이죠. 패밀리 아파트에서 끝났습니다. 문정 단지가 보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보셨던 위례 신사선의 출발점인 위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위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남 위례에서 뵐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